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영하입니다. 네. 이봉규 박사 TV 여러분, TV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잡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어디로 출마하시나요? 지금 성남시 수정구에 지금 예비부 등록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비부 활동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시네요. 성남 수정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고, 자, 예. 뭐 책을 2번이나 쓰셨잖아요. 굿바이 이재명에 이어서 그 다음 나온 책이 뭐죠? 굿바이 범죄꾼입니다. 굿바이 범죄꾼. 자, 예. 책도 쓰시고 이재명 잡는 전문가신데, 예. 자, 이재명이 이제 뭐 지금 뭐 큰 소리 빵빵 치고 선거법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하고 그러는데 이재명의 약점, 잡는 약점이 뭡니까? 이재명을 제가 이제 범죄꾼이라고 단언한 지가 벌써 대선 국면에 했으니까 2년이 다 됐는데요. 2년이 오히려 지났는데요. 네네. 이재명이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도둑놈보다도 네. 더 중형을 받을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금 이제 최근에 선거운동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재명 도둑놈. 네. 예? 왜냐면 이재명이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뇌물도 받고 예. 또 배임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네. 도둑놈 이재명 잡자. 예.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악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네. 그동안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네. 우리 이봉규 박사님 TV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하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뭡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범죄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네. 공공서류 공문서까지도 파괴를 쉽게 일삼는 사람입니다. 공문서 파괴했나요? 대표적으로 네. 이재명이 이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 입원시키려고 하는 주무관서가 이제 분당 보건소인데 네. 분당 보건소에 보관돼 있던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 서류를 없애버렸어요. 파괴했어요. 야, 이거 공문서 파기는 공문서 위조보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예. 자신의 범죄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밝혀졌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가지고 직권남용죄로 제가 고발했잖아요. 예. 그래서 분당 경찰서에서 분당 보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선 관련해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서류를 찾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없어서 네.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이재명이 없앴다는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 예. 구성수 그때 이제 이재명이 이재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할 때 네. 분당 보건소장이 구성수 소장이었는데 네. 구성수 보건소장이 이제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시키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구성수 보건소장을 수정구 보건소장에 발령을 내고 네. 수정구 보건소장 이형선 소장을 분당 보건소장에 발령을 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수정 보건소장이 분당 보건소장인 이형선으로부터 듣기를 네. 시장 비서실에서 그 서류 없애라고 해서 없앴다. 네.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구성수 보건소장에 대한 경찰이 진술조회서에서 구성수 보건소장이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 비서실에서 없애라고 지시했던다면 비서실은 이재명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재명이 없애라고 지시한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범죄 서류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서류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파괴했다도 과언이 아니죠. 비서실에서 파괴한 겁니까? 비서실에서 예. 분당 보건소장인 이영선 소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러니까 없애라고 지시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영선 분당 보건소장이 이재선 정신병원 입원 서류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지금 이재선 정신병원을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것이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고 예.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변소를 했는데 그것이 자신이 범죄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 검찰도 제대로 관점을 짚고 법원 재판부도 제대로 그것을 재판 과정에서 조사를 했더라면 이재선이라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절대 무죄 나올 수 없는 사실인데 예. 법원도 이재명 편, 검찰도 이재명 편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네. 또 법원도 심리를 제대로 아니하고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실에 대해서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그 공용 서류 파기죄로 손괴죄로 네. 형사 고발을 했는데 네.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공소시효가 지나서 부득이하게 고발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 고발 취소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재명이가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서류를 분당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없애버린 사실은 좌우할 수 없거든요.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이재명이. 예. 이게 고발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어서 제가 고발을 취소하고 말았지만은 공문서 파기한 거는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비서실에서 이영선 분당 보건소장에게 네. 서류를 없애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지시를 했든지 협조를 구했든지 해가지고 이영선 소장이 없앤 거니까 그것이 이재명이 없앤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은 공소시효는 지났어도 이게 무슨 또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거짓말한 걸로 또 그거는 이제 또 안 됩니까? 이게 선거 국면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네. 이번에 개항을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재명과의 토론회에서 그 서류를 없앤 게 맞지 않느냐? 네. 이렇게 질문하면 이재명이 이제 없앴다 이제 없애지 않았다고 하든지 비서실에 없앤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자신은 모른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비서실이 한 것은 이제 이재명이 한 일과 똑같이 평가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재명 없앤 거와 똑같다고 해서 그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러고서는 그걸 거짓말을 해서 안 했다 그러면 무고죄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가는 거니까. 유포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그러니까 그 김사랑 씨라고 김사랑 잠깐 TV 하는 김사랑 씨가 네, 저 앞에 좀 나가봐 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사실이 있잖아요. 네. 16시간에 입원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입원시킨 것이 결국 경찰이 자살할 염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강제 지금 연행해가지고 그 정신병원 입원시킨 거거든요. 네네. 그게 흔히 말하는 경찰이 그 법원의 판사의 체포영장이 없이 구속영장이 없이 연행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요즘 많이 그때 이재명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행정입원밖에 없습니다. 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 자살할 염려가 있다든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염려가 있다든지 해서 강제 입원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앙경찰서 경찰관이 김사랑 씨가 그 자살할 염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제 연행해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거거든요. 네. 그것이 행정 입원입니다. 예. 행정 입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 행정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기초자치단체 장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것이 시장이죠. 성남시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시에 의해서 김사랑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입원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원경찰서의 경찰관이 길 가는 김사랑 씨를 자살할 염려가 있다고 가지고 강제 납치해가지고 정신병원 16시간 입원시켰는데 그 입원시킨 것을 이제 김사랑 씨가 지혜롭게 해서 이제 거기서 그 탈출을 했는데 16시간 만에 탈출을 했는데 그 김사랑 씨를 이제 그 납치한 그 길거리에 있는 CCTV를 중앙경찰서 경찰관이 없애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경찰관이 없앤 것은 행정 입원 자료를 없앤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네요. 그것도 결국 이재명이 배후에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사랑 씨가 그거를 밝혀야 된다 가지고 지금 그 김사랑 씨의 제일 가는 소원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그렇게 억울하게 강제 입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밝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김사랑 씨가 보고서를 했는데 그거 이제 그때 문재인 정부와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밝히지 못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개 아닙니까?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서류 분당 보건소에 보관된 입원 서류 없애버렸지. 김사영 씨 납치했던 그 CCTV 없애버렸지. 그것도 이제 행정 입원에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범죄 일당들은 이런
악한 짓을 그냥 눈도 하나 깜짝 않고 하는 사람들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두 개가 결정적일 수 있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당 대표로서 그런 사람이 공천한 국회의원들을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을 당선시키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의회 독재 167석에 164석 되는 민주당 또 친민주당까지 하면 180석 가까이 되는데 네네. 그런 민주당이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재명에 대한 방탄 정당으로서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회 독재를 심판해야 되고 또 이런 지금 이재명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비서실을 통해서 지금 그 분당 보건소에 보관돼 있던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 강제 입원 서류도 없애버리고 네네. 김사령에 대한 강제 입원 납치 그 CCTV 화면도 없애버리고 네. 이런 사람이 당대표인 그 민주당이 그런 다 정당 아닙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알겠습니다. 있는데 네. 이런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자, 이거 왜냐하면 박사님 제가 한 말씀만요 더 네,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이런 사람이 공천을 하면은 결국 이재명의 그런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앞장서는 국회의원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뺏기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네. 민주당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여러분이 민주당을 심판하고 이재명을 심판하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공천받는 국회의원들 낙선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빠른 길이라 이런 겁니다. 야, 그러네요. 예. 자, 장영하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점들을 유권자에게 널리 좀 전파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 장영하 변호사, 이거 이재명 잡기 위해서 나왔답니다. 많은 관심 가질 것 같으네요. 마치겠습니다.